힘이 되는 이야기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이은지입니다. 날씨가 서서히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은지 씨도 뭐 충분히 휴가 계획 다 잡으신 거죠? 저는 아직 휴가 계획은 못 잡았는데요. 근데 사실 휴가하면 날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성산읍에 가면 이 날씨를 맞추는 신기한 돌멩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예요? 네, 신기한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컴퓨터보다도 정확하게 날씨를 맞춘다고 합니다. 이 돌멩이 위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해요. 돌이 젖으면 비, 돌이 하얗면 눈, 돌이 안 보이면 안개. 그러니까 100% 맞출 수밖에 없겠죠. 에이. 그럼 당연히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 그러고 눈이 내린다 그러고 안개가 꼈으면은 뭐 안개주의보가 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과학의 힘보다도 네. 돌멩이가 주는 그 웃음이 또 우리 그 국민들이 또 이렇게 선사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웃음이 나죠. 오늘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기업인으로 변신한 코트의 마법사입니다. 최희암 감독님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하나도 얼굴이 그대로입니다. 아니 20년 전에 네. 그 정말 유명했을 때 그때 그 얼굴 모습이나 지금 보면요. 오히려 뭐 요즘 얼굴에 뭐 손 대신 거 아니죠?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염색을 좀 했습니다. 진짜 젊어 보이시는데. 네. 참 감독님께서는 정말 그 농구 대잔치의 역사를 쓰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 기적의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연세대가 그 농구 대잔치에서 우승을 한 게 언제였죠? 그게 93, 94년도 시즌이죠. 네. 농구 대잔치 이제 겨울 12월, 2월 걸쳐서 하기 때문에 93, 94 시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우승을 했죠. 그때 농구 대잔치라는 명칭이었죠. 그렇죠. 네. 농구 그때는 실업팀하고 대학팀하고 그때 실업팀 많이 없었을 적에 같이 묶어서 하는 대회였는데 그때 유일하게 대학팀이 감독님 맡은 그 연대가 우승을 했던 그 대회였죠. 그렇죠. 대학팀이 이제 뭐 저희도 처음으로 했고 대학팀 자체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승했다 그래가지고 좀 화제는 됐었었죠. 네. 그 당시에 사실 농구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가 이제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토요일 날 한번 운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한 5천 명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내에서요? 네네. 그래서 뭐 입장이 좀 안 돼가지고 저기 이제 연대 앞에는 이제 백악로라는 길이 있는데 한 7, 800m 말이죠. 줄 서가지고 입장 대기한 그런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그거를 대단하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요즘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참 그때 당시에 우리 씨름의 인기를 농구가 뛰어봤나요? 다 가지고 갔어요. 그때 그 농구가 당시에 그 농구 대잔치에 출연 그때 감독님 밑에 있던 제자들. 네네. 지금은 많은 뭐 방송 활동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많죠. 네네. 근데 뭐 있다면 누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지금의 유명한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뭐 요즘 그 예능에 자주 나오는 이제 서장훈 선수. 맞아요. 그다음에 우지원, 석주일, 김훈 선수들이 좀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현재 감독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제 SK의 이제 문경은 감독. 삼성의 이제 이상민 감독. 그 선수들이 좀 있었죠. 네. 뭐 좀 있었죠가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농구계를 정말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감독님 밑에 다 제대로 이제 배출이 되셨는데 감독님도 제가 알기로는 예사로 이 팬들이 많이 예사 인기가 아니셨어요. 인기가 아니셨거든요. 근데 감독님도 이렇게 실제로 인기를 몸으로 좀 느끼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알아보는 정도 수준이었고,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한번 뭐 총각인 줄 알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애를 같이 이제 내보낸 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바빠서 못 나가서. 대신. 아니, 그래도, 그때가 나이가. 제가 연대 감독을 할 때가 86년도인데요. 그때가 제가 31살 때입니다. 31살 때. 예, 예. 충분히 모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아직 안 하신. 지금도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인기도 또 최고였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참 겸손하신데, 그때 CF를 찍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CF 가면. 데스타만 찍는다는 그 CF를. 그렇죠. 안 해보셨죠, CF? 저는 안 해봤죠. 그래서 제가 왜 웃냐면요. 네. 우리 이만기 씨가 나갔던 CF, 제가 그 후속으로 나갔는데. 그러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안에 쏘고 알아두면 편안합니다. 그렇죠. 그거였습니까? 네. 그래서 안 들어왔구나. 제가 했거든요. 씨름 인기뿐만 아니라 CF까지 가져가셨네요. 아니, 다 가져가셨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만기 씨 컨셉을 따서 저는 이제 아내 사진을 갖고 다니면 편안합니다라는 컨셉을 했죠. 저는 안에 쏘고 사이즈 알아두면 편안합니다. 그러셨구나. 네. 해보니 힘드시죠, 광고가? 저 쉬운 건 아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연기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를 이렇게 감독님을 놓고 보더라도 그 인기의 비결이 뭐냐면 상당히 좀 남들이 봤을 때 물론 카리스마도 있었지만 감독으로 했었던 그 전략 전술 막 할 때 어떤 거 딱 칠 때 있는 것도 근데 이 발장을 딱 끼고 특유의 어떤 이미지 제스처 탁 이렇게 하면서 선수한테 탁 이래갖고 탁 이렇게 했을 때 손가락 하나만 상당히 지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신 거죠? 네, 그런 얘기 좀 평가를 그렇게 받았는데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감독들이 이제 눈이 나쁘신 분들이 별로 없고 저는 이제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게 아마 그 보시는 그 관중들 입장에서 좀 특이하다고 보셨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 생각을 이제 넘겨짚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발장은 왜 끼셨어요? 이렇게 발장을 탁 이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긴장하고 그러다 보는데 그때 제가 담배를 안 할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들킬까봐 좀 감싸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속마음을 들킬까봐 제스처를 이렇게 하셨는데. 다른 감독들은 보면은 저도 옛날에 현역 때에 있었지만은 감독님들 보면은 안 되면은 욕도 하고 구함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그렇게 크게 말씀도 안 계신 것 같고. 침착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초반에는 상당히 흥분도 많이 했고요. 좀 선수들한테 코트에서 이제 질책도 많이 했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에 그 배구의 전호갑 감독이신가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배구가 상당히 이제 저도 이제 감독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초년병이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의 감독들을 이제 많이 좀 이제 보고 좀 배우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배구는 코트장에서 절대 감독들이 나서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트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연습을 충분히 연습 때 못 시켜가지고 코트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수들 지책과 지적과 이런 거는 연습장에서 다 마치고 나온 이후에 경기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발표장이다.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좀 들었고 저 역시 굉장히 그 말에 이제 공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또 발표회라든지 학예회라든지 나갈 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나무라고 야단을 치면은 더 유식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그 코트장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한게 있는데 아까 그래서 이제 팔짱 끼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떤 이제 절제하고 참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자꾸 이제 저하고 싸움이죠. 네, 근데 정말 이 코트 위에서는 신사의 모습으로 뭔가 신사다운
감독님이셨지만 사실 선수들 사이에서는 호랑이 감독님으로 그렇게 유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이 저희 한참 때니까 못 놀게 하시려고 1박을 주시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아주 늦게 끝내주세요. 그 집에 가면 이제 그 주장을 통해서나 이제 뭐 이렇게 코치를 통해서 체크를 하시죠. 딱 그 거리만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 딱 재서 그 시간에 전화해서 안 받으면 그 다음날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나갔는데 토요일날 친구들이나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근데 정말 철저히 선수들을 관리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최희암 감독님과 할래라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마음이? 안 해요. 안 해요. 이제 그때로서 이제 근데 만약에 농담이고 다시 만나도 최희암 감독님 같은 그런 분을 만나야 선수가 되지. 물론 좋은 또 다른 지도자분들 만나서 좋게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최희암 감독님 스타일 너무나 잘 알고 그로 인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힘들지만 그 힘든 거 다 이겨내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잖아요.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상품이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참 잘생긴 우지훈 선수 보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뵙는 거죠? 지난번에 그 우리 동네 예체능에서 한번 봤습니다. 진짜 그때 오랜만에 봤죠. 예. 네. 가끔 뭐 통화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으면 아직까지 그 말을 중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런 건지. 생각하고 말하시고. 네. 제가 이제 대학 감독을 할 때 31살에 대학을 하면서도 뭘 생각을 했었냐면은 제가 직접 또 선수 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었고 그래서 나는 좀 감독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서부터 생각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단은 농구 선수면 특히 연세교 들어와가지고 농구를 하게 되면은 하여튼 사회에 무슨 저 공과대학에서 공대에서 최고가 되고 뭐 상대는 회계사가 되고 의사는 뭐 의과대학 의사비원을 따듯이 농구 선수로서 최고가 되려면 하여튼 자기 포지션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야 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거죠.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 자기 기술이니까. 기술을 최대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 운동을 하셔서 아시지만 우리가 남을 잘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안 되죠. 속이는 남한테는 잘 속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사회에 나가서 바보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수 있는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속지는 말아야 되는 정도의 자기 어떤 뭐 지식이라든지 어떤 뭐 자아라든지 이건 인식은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그만큼 강하게 좀 시켰고 이제 훈련 외에 이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선수들이 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수업도 철저하게 저는 그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회 강의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 외에 전부 다 훈련을 시킨 거지. 그러니까 토요일 아까 얘기했지만 토요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그 평소에 못했던 거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선수들이 얼마나 놀고 싶은데요. 그때가 토요일은 말 그대로 빨간 날 반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선수들은 한 얘기 있어요. 니네가 한 가지 참 미안하다. 대학 들어와서 대학의 생활, 대학 낭만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없지만 하여튼 최고의 그 농구 선수로서는 하겠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기가 희생이 돼야 뭔가 있듯이 이제 그런 거를 좀 강조를 했었죠 당시. 단순히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제 선수 시절을 좀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네. 근데 감독님 보기에는 그 키도 크지 않고 농구 선수 하면은 뭐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m 7이죠. 네. 키가 커야 되는데 감독님은 키가 작으세요.
근데 작으면서도 어떻게 농구를 하려고 했던? 제가 중학교, 시문중학교 입학했을 때는 제가 168이었었어요. 오, 예. 예. 지금 이제 177인데, 네. 그때는 이제 키가 컸었죠. 예. 중학교 때 그 정도. 네, 중학교 때 168이면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센터를 받고 중학교 때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뭐 키가 안 자라니까 이제 뭐 포드 보고 가드 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포지션을 좀 잘 본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감독할 때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흔히 얘기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센터는 닝을 등지고 플레이를 합니다. 닝을 못 보죠. 항상 우리 편 나머지 4명을 다 얼굴을 쳐다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닝을. 근데 나머지 4명은 전부 다 어떻게 닝을 쳐다보고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레이가 달라요. 네. 같은 코트 안에서도 같은 코트 안에서도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 그거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거겠지만은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선수의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플레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언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히려 선수 생활을 하신 것들이 나중에 감독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아, 그럼요. 네. 좀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감독님 생각에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농구계에서는 최고로 훌륭한 선수였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상 제가 은퇴하고 나서 제가 농구 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비교적 할 적에는요? 할 적에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수 시절에는요? 네. 물론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죠.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은. 벤치에 앉아 있어도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큼 마이클 조던. 네, 난 저 잘할 수 있다. 내가 나가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꿈이 있었던 시절로 보는 거죠. 그 당시에는 뭘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도전의 생각이 있었고, 물론 이제 플레이를 이렇게 남보다 잘하거나 이런 뛰어나진 못했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제 선수 생활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퇴하기 직전에 이제 이게 좀 선수로서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 선수로서 안 되면 내가 이제 코치나 감독으로서 그러면 나도 한번 태극마크 한번 달아보자.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좀 가졌었죠. 하지만 실제로도 농구의 명문이잖아요. 휘문고 하면. 네. 휘문고에도 입학하시고 그 후에도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셨죠. 예. 농구 선수로 바로 그럼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바로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조금 그게 좀 가고 싶었죠. 연대는 가고 싶고. 연대나 고대를 가고 싶었죠. 예. 당시 어쨌든 선수들은 다 농구 선수 꿈이 그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고대를 갔는데 고대에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대학은 이제 스카웃이 잘 안 됐죠. 그래서 그럼 고대 감독님하고 원래는 고려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가서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동료들이 좀 잘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네. 그 선수들이 이제 연대 고대 스카웃에 하다가 결국 이제 연세대학교를 걔들이 이제 가게 되고 고대를 이제 못 가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도 고대 가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고 스카웃은 다 됐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이제 낼 때죠. 원서 낼 때니까 이제 연세대학교 입학 원서를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 이제 최창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주면서 시험을 쳐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그 체육학과 이제 실제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 네. 체육학과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입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농구 선수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특기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체육학과에 치셔서... 시험을 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대를? 그때는 그랬죠. 예. 그때. 근데 계속 농구만 하셨는데 어떻게 그 시험을 쳐서 대단하신데. 들어가셨어요? 아직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혹시 휘문고? 네. 휘문고는 들어가면 다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당시 이제 우리 동기들끼리 생각에 좀 어린아이지만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지금 생각해도 좀 기특할 정도예요. 요즘.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예비고사라고 있었습니다. 네, 예비고사였죠. 네, 그래서 예비고사를 합격해야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진학을 자격을 줬고 또 거기에 이제 평균 이상을 좀 맞아줘야 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그때 2학년 이제 그 시즌들 마치고 전부 다 이제 종로에 있는 이제 학원들을 다녔죠. 대입 예비고사반을 다녀가지고 이제 이제 학교 이제 운동 마치고 이제 종로로 가가지고 이제 그 예비고사반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예, 그리고 집에 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들을 좀 했죠. 야, 이게 그 농구 선수로 해가지고 머리가 좋으신 것 같은데. 거예요. 아니 뭐 고집입니까? 아니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거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우리 친구들하고 예비고사 떨어져도 좋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나중에 장가 가서 우리 애 낳았을 때 아빠가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대학 못 가고 예비고사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도 최대한 농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느냐. 게을러서 한 건 아니다. 최대한 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이제 그런 이미 생각을 이제까지 했어요. 생각을 해서 어떻게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는지 뭘 일찍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했는데 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동기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수로서 조금 더 두각을 비교적 받지 못했던 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떤 선수 혹은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부분은 없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퇴할 때 겨우 이제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희망을 갖고 있었죠. 늘. 늘 연습이든 뭐든 할 때, 야,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동기들이 뭐 다 대표 선수들이고, 뭐 다 이런 아이들이었고, 후배들도 그랬고. 그래서 쟤를 넘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우리 이만기 선수는 언제 잘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항상 하고 싶어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어떤 욕망이라고 그럴까 그 꿈에서도 막 나오고 말이죠. 막 이런 거를 계속 갈구했죠. 그럼 그렇게 계속 갈구하고 꿈꾸고 했던 선수 생활을 언젠간 은퇴를 하셨잖아요. 언제 은퇴를 하신 건가요? 제가 현대에 들어가서 입단을 해가지고 1년 하고 이제 해병대 당시 이제 팀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부터는 거의 은퇴나 다름없었죠. 군 생활을 했지만 제대하고 들어왔는데 뭐 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주거쯤 이원호 선수, 그다음에 이충희 선수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좀 관리하는데 좀 선배가 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은퇴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1년 정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관리를 좀 하면서 한 1년 있다가 은퇴를 했죠. 그때 이제 알았죠. 제가 못하죠.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공백 기간 동안 연대 감독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은퇴하고 제가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건설에서 근무를 했죠. 그럼 일반 일반직으로 근무했죠. 근무하고 울산에서 그럼 근무를 하셨겠네요? 아닙니다. 저는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대건설로 이제 옮겨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라크 가서 현장에서 이제 근무를 좀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동기들하고 좀 그랬어요. 하여튼 우리는 근무를 좀 해서 우리가 창단팀이었거든요, 현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 일애들이 잘해가지고 현업 가가지고 적응이 잘 되고 그래야 우리 후배들도 은퇴해서 들어올 때 받지. 그렇죠. 선배가 못하면. 뭐 가서 뭐 진짜 개판 치고 막 이러면 뭐 누가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우리 동기들이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그 동기들이 현대 홈쇼핑에 뭐 이사까지 올라간 애도 있고. 그때 같은 친구들. 그리고 지금 현대백화점 상무를 작년까지 했던 친구도 있고. 머리가 그 정도 고급. 머리라기보다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좀 사명감 내지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농구는 이게 상당히 무한대 그 스포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높이도 하고 또 다른 기구를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볼이라는 걸.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무한이죠. 그리고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잖아요. 뭐 업사이드도 없고 뭐 이거 얘기듯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적응력이 뛰어나죠.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대부분의 뭘 하든지 간에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농구의 특성이 사회 적응과의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현대도 있고 뭐 이라크도 뭐 현장 근로자로도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했다는 그 삶 속에 이제 연대의 스카우트 제의는 감독으로 스카우트 제의는 어떻게 받으셨고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된 겁니까? 그거 우연한 기회예요. 제가 86년도 여름에 이제 이라크에서 귀국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이제 모교에 가서 인사드리러 갔죠. 인사드리러 이제 갔더니 그때 마침 전임 감독께서 이제 안 계셨어요. 5월에 이제 사표를 내시고 공백기가 있었고 그때 이제 8월이니까 이제 9월에는 이제 정기연구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그 체육부장님께서 이제 문세용 교수님이신데 네 시간 있냐 이제 그분이 이제 대구 분이세요. 네 시간 있나 그래서 예 저 뭐 제가 다음 2월 달에 혹시 이제 선생으로 발령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좀 애들 좀 봐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후임 감독 올 때까지 하여튼 그럼 제가 좀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전 후임 감독이 한두 달이면 올 줄 알았는데요. 이거 17년 됐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그게. 한두 달 만에 할 걸 17년 동안이나 사령탑을 잡고.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그만두시고 감독으로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연한 기회에. 그 기회는 우연히 됐고요. 네. 제가 감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가지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었고 관심을 좀 갖고 항상 그걸 좀 했고 이라크에서 근무할 때도 사실상 그때는 뭐 신문이나 인터넷 같은 게 전혀 없을 때니까 뭐 총무과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A4 용지로 뭐 경제, 사회, 뭐 스포츠 분야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좀 그렇죠. 근데 선수 시절에는 그렇게 뭐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고 그래서 고대 스카우트가 안 되고 연대에 시험을 치게 들어가게 됐고. 근데 그렇게 선수는 별로 이제 각광을 못 받았는데 감독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스타 감독이 되셨는데 좀 뭐 이렇게 본인 최영 감독께서 느끼시기에 좀 선수 시절하고 감독 시절하고 좀 이게 어떤 농구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면이 좀 있던가요? 글쎄, 농구라는 거는 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명이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다만,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당시에 이제 농구 감독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도자 선생님도 또 제가 배웠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몇몇 분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농구를 선수 때 했고, 실업팀에서 했고,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감독하시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직업으로서의 감독이라고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거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농구협회 회장은 박열 회장님, 박열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업으로서 감독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감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감독을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아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제 열망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절실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막 씨가 지금 말씀한 대로 선수들이 잘 못했는데 감독에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대부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또 비판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완전 무명이 연세대학교 감독을 한다는 게 학교에서도 굉장한 결단을 내리신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 안 가죠. 그렇죠. 이해가 안 가죠. 유명한 사람들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요. 그 쟁쟁한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31살짜리 젊은, 아주 알지도 못하는 애를 갖다 놨다는 거는 상당한 그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책임감, 그 기대에 대한 어떤 뭐 바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울러져 가지고 나름대로 좀 저를 계속 책찍질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기대 이상을 부응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참 지나온 그 참 농구 대잔치 또 이렇게 참 그 연고전 하면은 정말 뭔가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서 응원하고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을 건데 이제 참 그 추억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참 이게 기업인으로 이제 변신을 하셨습니다. 네. 고려 용접봉. 네. 농구와는 좀 거리가 전혀 뭐 딴 것도 아니고 스포츠 예. 관련 회사라든지 뭐 이벤트라든지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게 보통 가기 마련인데 전혀 고려 용접봉에 이제 가시게 됐어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거기가? 저희 이제 고려 용접봉은 이제 그 용접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조선, 건설,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전자가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쇠하고 쇠를 부딪힐 때는 이제 그 중간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바로 용접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막봉이라고 그래서 뭐 30cm짜리 이제 떼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와이어로 이제 많이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죠. 핵심 이제 소재인데 이제 그런 이제 회사라는데 저희는 뭐 국내에서는 뭐 한 2위 정도 되고요. 그 세계로 보면 12, 11위권에 있는 이제 탄탄한 회사네요. 예, 그 용접 분야에서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용접봉은 농구랑 참 거리는 가까워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바로 오기 직전에, 고려용접봉 오기 직전에 전자랜드 감독을 했었죠. 그래서 전자랜드 감독을 했고,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고려용접봉 이제 중국 법인장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제 고려용접봉 그 회장님하고 전자랜드 회장님하고 이제 형제지간이십니다. 혈연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회장님께서 평소에도 농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뭐 농구장에도 이제 많이 좀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독하는 거 이렇게 좀 보시고 해서 좀 마음에 하여튼 들으셔서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결단을 많이 하셨죠. 어떤 뭐 그 작은 회사도 아닌데 그 농구 감독을 또 중국에 법인장으로 내보내신다는 게 상당한 그 엄청난 거 아마 고뇌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뭔가가 있기 최양 때문에 감독한테 뭔가 끌리는 게 있고 이 사람은 왜냐면 기업하는 사람들 같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어떤 부분이 우리 최양 감독님이 마음에 들으셔가지고 거기다가 탁 이렇게 대표이사 자리를 맡겼을까요? 저희가 STX 대련이라는 그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 중국에서 월 뭐 한 20억 정도 매출인데 18억에서 20억인데 거기서 저희가 72억 정도를 이제 그 물렸어요. 아직도 못 받고 있지만 그 물려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진짜 뭐 3분의 1이 어떤 매출이 줄어들고 수금도 안 되고 뭐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매달렸죠. 그 STX 그 사태를 해결하려고 뭐 한국에도 많이 오고 정치권에도 많이 다니고 뭐 심지어 청와대 가서 데모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는데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시고 또 우리 이제 또 이제 우리 이제 한국인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또 이제 매출이 줄어들으니까 이제 유효인율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필요 없는 일이 생기니까 뭐 우리 이제 공장장을 뭐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빼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 책임자는 저인데 제가 책임을 제가 져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전화상인데 회장님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세상 시즌 중에 감독 교체해가지고 성공한 팀이 있냐?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네가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이 또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더 이상 할 말씀도 없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해서 사실 그 구조 조정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조정에서 저희가 114명인데 73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그 한 4년간 그 중국 3년간 중국 그 직원들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한 번도 잡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장님께서 상당히 평가를 많이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뭐 보통 큰 일인데 그걸 말씀 없이 잘 하고 하등에 그런 거 없이 좀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본사로 복귀한 이제 원인이 이제 그거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회장님께서 보니까 농구에 물론 팬이시기도 하지만도 그 작지만은 그 스포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철학들을 정말 잘 꿰뚫고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께서 오랫동안 그 감독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본인 감독님 느끼시기에 중국 그 대련에 가셔가지고 그 어려움도 있었고 또 회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말씀도 계셨지만 그게 감독 생활 오래 했던 것이 경영에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그 부분은 상당하게 도움이 되죠. 네. 예. 방법만 좀 다르고 대상이 다를 뿐이지, 거기 우리 저희하고 같이 있는 동료 부하 직원들이 역시 이제 선수, 또 그 간부들이 우리 이제 코치들, 이렇게 그렇게 대입이 되는 예,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코치들의 어떤 역할 분담도 해야 되고, 책임도 줘야 되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역할 분담하고 책임을 주고 제가 농구 옛날에 분할 농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듯이 자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가 되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신뢰를 좀 주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아는 거는 얘기할 수 있지만 모르는 거 괜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더 좀 쉬우면서도 굉장히 또 중압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전에는 윗분이 깨져도 본인이 깨지고 하고 자기들은 윗분들한테 야단 한 번 맞으면 그걸로 끄시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본인 책임으로 간여가 되니까 상당히 그 책임감 느껴 있으면서도 또 하나는 회장님이 뭐라고 지적하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이렇게 안에서 좀 잘 섞어요. 섞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화가 났을 때 또 칭찬을 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좀 이렇게 중재 역할을 잘 하시는 요거를 잘 해주는 제가 해야 될 일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자기 일처럼 굉장히 또 하면서 또 좀 즐겁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 있을 때는 제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독재도 하고 했지만 여기는 또 약간 좀 그런 부분하고 또 다른 접근성을 갖고 약간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좀 보장하면서 그러나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다르지만은 또 같은 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또 감독님 자체가 정말 스타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감독님의 이름 세 글자가 참 일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제가 영국 경험을 잘 모르고 뭐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 주죠. 네. 아마 이쪽에 전문 분야에서 엉뚱한 얘기하면 저 또 이상한 놈이다 엉뚱한 소리 한다 얘기할 텐데
뭐, 모르는 사람이, 아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넘어가고, 또, 우리 거래선들도 마찬가지시고, 뭐, 아이, 그 감독이 뭐, 그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줄게요. 오히려, 이렇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좀, 봐주시는 분들이 한 수 접어주시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뭐 쉽게 말씀하시지만은 참 그때 처음에 이제 또 철강에서 갔을 때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완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낙하산다고 그냥 쑥 나타났다고 아무리 뭐 최야민이지만은도 그야 뭐 니네가 뭐 철강에 좀 뭘 알아? 뭐 니네가 뭐 이거 알아? 이렇게 참 그때 그런 시선도 좀 달갑지 않은 시선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참 감독님 대단하시다는 걸 느낀 게 대한민국에 정말 그 많은 후배들, 유명한 후배들을 많이 길러냈고, 그때는 어떻게 감독님도 스타 감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구에 계셔도 훨씬 더 많은 연봉과 또 인기와 또 그런 거 많이 누렸을 텐데, 그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변신을 가신 거예요. 쉽게 제가 볼 때는 직업을 턴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때 재계약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재계약이 안 돼서. 그래도 왜 농구계를 그냥 그대로 좀 남고 싶은 그런 생각도 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야 지금도 있죠. 네. 항상 생각은 가고 있죠. 뭐, 바탕이 이러니까. 뭐 비슷하실 거예요. 네. 우리 만기 씨도. 저는. 아니신가 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니까. 네. 그런데 또 새로운 분야고, 누군가가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제가 또 잘하고 하게 되면 또 뭐 제2, 제3의 또 이런 또 케이스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실 여러 가지 뭐 경험이나 이런 게 미숙하지만 한번 좀 생각을 좀 바꿔서 하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뭐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 여러분은 우려도 많이 했죠. 다른 사람도 많이 했고. 근데 우리한테 대련 지역에 가보니까 뭐 선배 후배들도 많고 특히 이제 고려대학 동문이다 고대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뭐 가서 야, 그 영업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재무 상태 이런 거 했더니 자기들 뭐 담당자별 실적, 담당자별 손익 계산 뭐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 같으면 잘 안 가르쳐 줬을지도 몰라요. 오호. 네. 근데 뭐 저한테는 뭐 장부까지 다 보여주고 카피 다 해주고 그런 걸 자기들 노하우를 다 뭐 어릴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뭐 자기가 우리 용접봉 안 쓰는 쪽을 가가지고 왜 고려 용접봉 거 안 쓰냐 녹할 거 쓰지 말고 고려 거 써라 말이죠. 직접 판매까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돈을 많이 받죠. 참 선수 시절에는 또 큰 꿈을 안고 계셨고 감독 시절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들도 많이 하셨는데 회사의 CEO로서도 이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그런 것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거가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그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당장은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여기도 이제 경쟁사니까 경쟁사들 있지 않습니까? 경쟁사들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어떤 뭐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갈 수 있게 해서 조직의 어떤 긍지를 좀 높여가면서 또 어쨌든 또 거래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쪽에 얼마나 또 신뢰를 많이 줄 수 있고 우리 제품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꿈인지 몰라도 하여튼 재직이 얼마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 하여튼 글로벌 팝 5에 어떻게 탑 5에 한번 좀 진입해보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네. 승부사 기질이시기 때문에 또 잘하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저희 만만 토크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정말 선수로서의 삶, 또 감독, 이제는 CEO로 변모를 하셨는데 이 모든 삶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뭐 그런 나름대로 한마디로 다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뭐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네. 또 마무리를 또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네. 정말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감독님으로 참 네. 분야는 다르지만은 운동을 같이 했던 한 시대 우리가 80년대 그렇죠. 참 그때 한떤 페이지를 넘겼던 분으로서는 정말 존경스럽고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하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어떤 CEO 정신 또 최양 감독님의 인생 일로에 늘 승승장구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네. 너무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 저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코트의 마법사에서 기업의 CEO로 성공하신 최양 감독님을 만나봤는데요. 어떻던가요? 네, 오늘 정말 추억의 시간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참 찡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또 찡한 게 더 있습니다. 우리 이현지 아나운서가 오늘로서 2만 개의 만만한 토크를 간두게 됐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참 아쉽지만요. 앞으로도 또 여기 만만한 토크에서 얻은 용기와 희망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멋진 방송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2만 개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